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우리 지역의 각 지자체가 내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인지 예산 편성 현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우선 안동시와 영주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지자체 모두 올해 본 예산보다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편성 현황과 주요 사업들부터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하게 됐어요. 네. 특히 안동시 같은 경우는 올해 본 예산보다가 325억 원이 이제 증가됐는데 전체적으로 한 1조 4,6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내년 예산에 이제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고요. 일반 회계는 1조 3,250억 원. 이건 사실 775억 원이 좀 늘었고, 네. 그 다음에 특별 회계는 1,350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세와 세수 수입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 수입은 1,417억 원 정도 원래 규모로 비슷했고요. 다만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올해보다 한 400억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그 회계 세입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중요도라든지 급한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보고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든지 크게 급하지 않는 어떤 불급한 예산들은 좀 줄였고 네. 경상경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사회적 약자, 안전한 어떤 그런 환경 조성 이런 데 우선 이제 예산을 집중 배분했고 특히 이제 국내 여비라든지 그 사무관리비, 행정기관에서 쓰는 어떤 그런 행정 비용을 대폭 줄였고 지방보조금이라든지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은 한 10%에서 20%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 4,4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고 농림해양수산이 1,979억 원 정도,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1,490억 원 정도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는 영주시는 원래 본 예산이 1조 6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내년 본 예산 규모는 일단은 원래 본 예산보다 한 1,150억 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본 예산 그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은 것은 영주시 원래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 1조 원이 안 됐거든요. 원래 좀 처음에서 의미가 있고 일반 회계는 한 1,061억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9,684억 원, 4억 원 정도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원래 굉장히 침체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세수 여건이 좀 악화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방 재정은 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난 여름에 이쪽 지역은 호우라든지 태풍 피해가 좀 심각했잖아요. 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 재복구비 사업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늘어왔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일반 회계가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영주시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이제 첨단 별인 국가산업단지죠. 이제 북부지역이 처음인데, 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통화재정안전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와 이제 포함시켜서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로 먼저 보면 영주댐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승인에 따른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했고, 또 이제 호우 피해라든지 안전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이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 이제 그 단지 조성하는데 한 320억 정도 투입했고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에도 집중을 했고요. 특히 또 이제 영주댐 이제 그 주변 개발에 이제 그 위해서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에 20억 편성을 했고. 또 이제 뭐 시내 도심 이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역세권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데 한 28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시는 이번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는데요. 네. 이 1조 원 시대가 영주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영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의 예산 규모에서 시단위 중에서는 꼴찌 수준이었거든요. 네. 시세 규모로 보면은 영주가 경북의 한 10개 시군 중에 한 6위 정도 됩니다. 6위 정도 되는데 예산 규모는 사실 문경이라든지 상주 뭐 이런 어떤 시단위보다도 줄어들어서 계속 꼴찌였습니다. 네. 꼴찌였는데 이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 예산 철마되면은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좀 자긍심,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자치단체의 어떤 그 비난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는 이제 1조 원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제대로 된 시단위 규모의 예산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문경시와 상주시 예산과 주요 사업들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경시는 내년 예산을 보면 전체에 이제 9,300억 원을 편성했어요. 네. 예, 편성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경 그 예산 편성 배경을 보면 좀 신속한 어떤 재정 집행이 가능한 어떤 그 사업을 우선을 했고, 예. 네. 또 이제 집행이 부진했다든지 또는 이제 불협불급한 항목 이런 것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좀 높이자 이렇게 봤고, 특히 이제 안전이라든지 재난 분야, 이런 분야에 또 시급한 현안에 집중 투자한다는 어떤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하천이라든지 수리시설, 도로 등 호우 피해 복구비에 260억 원, 하천 재방 예방에 40억 원, 소하천 정비 39억 원, 풍수의 생활권 정화 정비에 이제 42억 원. 그야말로 이제 그 문경 같은 경우도 지난 여름에 이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피해 지역의 복구 또는 다시 이제 피해가 생기지 않는 어떤 예방 차원의 어떤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신형국 문경시장의 공약 사업이었잖아요. 문경 세제 케이블카 조성, 여기 이제 2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상권 르네상스라든지 뭐 경제 분야 지역 상품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 배치를 했고,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1,750억 원 규모로 이제 예산 편성했고요. 네. 요거는 원래 이제 예산보다 한 25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일반 회계는 이제 3.54% 증가했고, 특별 회계는 한 11.28%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도 문경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지방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일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또 뭐 공공기관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어떤 그런 행정 운영 경비를 대폭 줄이는 어떤 그런 그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역 화폐 할인 지원금으로 100억 원이라든지 외국인 이제 우수 인재 단기 숙소 조성에 58억 원. 그다음에 이제 상주시 적십자 병원 이제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전 부지 매입에 한 13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한 158억 원. 이렇게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경시는 재난 안전 분야에도, 상주시는 복지 분야에 좀 집중을 그렇습니다. 한 모양인데요. 네. 여러 사업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이제 그 앞서 언급했지만 문경 같은 경우는 원래 집중호우로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어떤 그 복구 사업이라든지 또 내년에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예방 차원의 어떤 집중을 또 했고요. 또 신용구 시장의 어떤 문경 케이블카 조성 사업, 이건 사실 좀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단체 반발도 있잖아요. 있는 반면에 또 사실 문경 케이블카가 조성이 되면은 지금 문경 관광 인프라도 획기적인 어떤 그런 개선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기 때문에 기대되고 있고,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제 그 우수 인재 단기 숙소를 이제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는데, 이것은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외국인들 데려와서 이제 그 일손을 채운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북부권 4개시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군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예천군과 의성군의 예산과 주요 사업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천군은 이제 그 7,266억 원 규모로 이제 예산 편성을 했고요. 네.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예천도 뭐 경기 침체로 이제 세수 여건이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일반 재원이 이제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체 재정 규모는 좀 감소했는데, 예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또 상하수도 및 복지 분야 지출 증가로 이제 사실 전체 예산 규모가 한 12.5% 증가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수해복구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보조금이 한 615억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회계는 이제 규모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군비가 한 55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활한 복구가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더 압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긴축 재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천군 같은 경우는 지방 보조 사업을 이제 시가별로 이제 한도
정해가지고 총액 한두 줄 실행하고 있고, 또 이제 실용성 없는 특별회관을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한다든지, 또 이제 뭐 실국장들, 과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한 10% 정도 절감을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을 이제 그 지방재정부담금으로 이제 투입하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잖아요. 네. 신도시의 어떤 그런 2차 그 신도시 그 2단계 개발에 따라 아주 뭐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주차타운 만드는데 34억을 넣고, 또 외곽도로 조성하는데 10억 원, 뭐 주차장 부지하는데 28억. 그러면서도 원도심을 또 상생 발전시켜야 되니까 원도심 개발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남산공원 정비 사업에 35억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도심과 그 신도시와 원도심을 좀 이렇게 고르게 이제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예산 배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내년은 어차피 원래 이제 수해복구 사업이 수해복구 굉장히 컸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할 텐데, 여러 가지 수해복구 사업이 670억 원 투자를 하고, 네. 풍수의 생활권 조성 사업이 한 32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97억 원, 대부분 이런 어떤 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성군 같은 경우 676억 원, 6,760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예산 대비 한 400억 정도 이제 이상 세입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긴축 재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 생활 안정이라든지 주민 복지, 안전 예산에 집중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네, 예천군과 의성군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봉화, 영양, 청송군 예산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예산이 조금 적은 편인데요.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는 이제 5,400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고, 실제로 이제 주요 사업은 거의 대부분 농촌 지역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08억 원, 공익 정진 직접 지불제 이제 164억 원, 뭐 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이제 그 세 건이죠. 한 89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89억 원, 뭐 기초연금 지원 요건 350. 이거는 어차피 이제 공이 이제 지원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했고, 네. 영양군은 사실 이제 그 예산군을 편성할 때 가장 이제 민생 안정과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793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이제 북부 지역 쪽에서는 원래 대비 예산이 줄어든 어떤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예산 대비를 해가지고 원래보다 한 90억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회계에서 한 45억 원 줄고, 한 일반 회계에서 한 4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해서 경제 상황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이제 감소했고, 여기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라든지 뭐 경상경비 이런 것도 줄인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보다는 계속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데 이제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원을 또 이제 확보를 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는 데 좀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민간 자본 이전 한 9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 정책을 또 최우선으로 또 하고 있고, 일단은 영양군 같은 경우는 작은 예산 규모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보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669억 원, 역시는 이제 고령화 지구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에 이제 44억 원이 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52억 원이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8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송군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본 예산보다 한 85억 원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4,74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분야별 세출 예산 규모는 농림수산 분야가 1,044억 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사회복지, 환경 분야, 그다음에 문화관광,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 순으로 이제 예산 편성됐고, 주요 사업은 역시나 이제 과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민수당 지원, 또는 과원 미세 살수장치 지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이렇게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서 이제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천부터 청송까지 5개군 알아봤는데요. 이 음. 군 단위의 여러 사업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사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천군 같은 경우는 특히는 이제 그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 용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우회도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또 투자를 하면서 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원도심의 또 이제 공동화 현사라든지 원도심의 어떤 그런 개발 사업도 소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청 신도시에 투자하고 또 원도심에 투자하고 해서 이게 좀 균형 있게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민 불편 사항이죠. 아파트 집중되는 지역에 이제 뭐 출퇴근 차량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외곽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외곽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1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고, 사실 이제 집중적으로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다른 어떤 그런 예산 투자,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했고, 청송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과수, 청송사가 어떤 발전, 네. 과수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에 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사회복지 분야는 역시나 이제 그 어느 군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공이 이제 가장 많은 예산 지출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 농작물 관련된 농업 분야에도 역시 이제 그 대부분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어선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존에 해오던 어떤 뭐 청년 정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정주 여건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예산들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군 단위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을 빼고도 뭐 자기들이 뭐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적재적소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예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의견 주시죠. 실제로 이제 그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수입을 통해 가지고 뭐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그 목적에 맞도록 지정돼 가지고 사업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도단위 어떤 행정의 정책에 맞도록 그 이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 재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가용 재원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장이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분담금이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빼고 순수하게 정말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용 자원이 있는데 이 가용 자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사업을 그때그때 만들어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재정을 대부분 하는데, 이런 그 예산 어떤 그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 재정을 하는데, 실제로 감수할 수 있는 거는 보조사업, 행사성 경비, 그다음 경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재정이 거의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제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보조 사업들이 이제 그 10%, 20%, 많게는 30% 정도 이제 삭감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 이제 내년에 모든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치러지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지 행사 관련돼 가지고 규모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 시민 불편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긴축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2024년도 경북 지자체 예산과 주요 사업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의 바나다 LG 헬로비전. 여러분의 오늘 안전하세요? 안전수칙 지키자. 위험 요인 확인하자.
안전 행동 요령 배우자. 여러분의 일상도 안전하세요.